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공개질의서. 우리 고려대학교 이하 고대는 1905년 일제의 침탈이 시작되던 때에 민족의 대학으로 세워졌다. 고대는 민족적, 민주적 정신으로 민족운동의 본산이며 민족에 의한, 민족을 위한 민족의 대학이다. 자유, 정의, 진리가 교훈이다. 고대는 정의감으로 불의와 독재에 항거하여 해방 후에는 반탁운동에 앞장섰고 4.19의 도화선이 된 4.18 의거, 6.3 운동, 60년에서 70년대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다. 그러므로 고대 정신은 행동하는 지식의 표본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고대의 정신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며 국가의 정체성과 경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기에 밀어넣은 현 정권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대인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우리가 당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은 당신의 언행과 국정 수행에 대하여 심한 불신과 함께 불쾌감과 불만이 폭발 직전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치는 진영과 패거리로 치닫고 경제 지표는 급전지타이며 외교는 참담하고 국방과 안보는 구멍이 숭숭 뚫리고 국가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만 가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현실이 되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회복 의지도 노력도 없고 변명을 일관하는 당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1. 헌법과 법질서를 무너뜨리기를 작정한 행위 때문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선서를 함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엄숙한 이 선언이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선언을 이미 휴지통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 외에 찬란한 약속들도 현란한 속임수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으며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중대 비리자는 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당신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모르는가? 라고 비웃듯이 반대로 했습니다. 순진한 국민들은 법은 지켜야 한다는 약속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의 행위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법은 얼마든지 어길 수 있다로 보게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을 개정한다고 한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국민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을 국무총리로 세워놓은 상삼권분을 무너뜨리고 공수처를 설치하여 헌법을 무시하는 일을 했으며 장관들을 앞세워 헌법 질서와 법체계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묻습니다. 2. 국민보다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이 먼저인 당신이다. 당신은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위하며 알아서 머리 조아리고 속마음을 헤아려서 대변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다는 위장언어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북한이 먼저고 김정은이 먼저가 아닙니까? 무엇다고 한 법이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인사는 삶은 소대가리가 옷을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 읽는 남조선 당국자 오지랖 넓은 이라는 조롱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유감의 언어 마디도 못하는 병어리가 되었습니다.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서 분노가 치밉니다. 내 사람들은 수단 방법 다하여 감싸고 국민들과의 약속은 쓰고 버린 휴지처럼 여깁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문제가 많고 결국 13가지의 범법 혐의로 기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마음의 빚을 졌다 했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친구를 울산시장 만들려고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혐의로 청와대, 경찰, 울산시 관계자 13명이 기소되었음에도 검찰개혁을 발로 법무장관을 내세워 경찰 학살 등 온갖 상식적인 기행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인정해야 하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게 했습니다. 3. 경제를 망치려고 작심하고 있는가? 우리 경제는 운전수를 잘못 만나 계속 추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빚은 드러나 사상 최고예요. 700조 원이 넘었는데 정부는 올해에도 60조 원의 빚을 내서 국인들로부터 환심이나 사려고 합니다. 환심이라기보다는 표심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지금 경제 지표는 곤두박질치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못 살겠다, 죽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민생을 돌본다고 나간 자리에서 융자를 받서 쓰라고 하지 않나. 국무총리는 장사가 안 되니 편하겠다고 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탈원전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여서 세계 제1의 원전 기술을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하고 수백조의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 이 일을 지금도 돌이키지 않는 고집은 무엇입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란 해괴한 논리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업을 키우고 국민 소득을 늘려야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게다가 기업들을 적폐의 대상으로 몰아가면서 세금만 쥐어짜듯이 거두어서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경제 지표를 속인다고 경제가 좋아집니까? 당신이 만들어낸 빚을 우리 후손들이 허리가 부러지도록 짊어져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4.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사회주의로 몰아가는 시도 용납 못한다. 당신의 정책은 우리나라 혈맹인 미국과 우방관적인 일본을 배척하면서 북한, 중국을 우방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체반미 정책에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몽을 함께 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꿈이란 일당 독재 공산주의의 강성한 국가가 되어 중국 역사의 패권국가 시절인 당나라 내지 청나라 마렵을 제외한 처럼 되어 21세기 패권국을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는 꿈이 아닐까요?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되어 세계 국가들을 섬기는 꿈이라면 지금의 중국의 태도가 그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는 퍼다 주는 것을 더 많이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모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은自由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로 세워진 국가인데 당신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로 가기 위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허무는 일을 이무렇지도 않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절대로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행위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당신은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국가 중요 회의에서 태극기의 경례도 안 했습니다. 애국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처럼 여기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 4월 1 상해임시정 수립일로 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이날을 남북 간의 대대적인 기념일 행사로 하려다가 북한 김정은이 불쾌하게 여겨서 제동이 걸린 사안이 아닌가요?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선포하고 북한의 중요 인사요 6.25 전쟁을 일으킨 국가적 원수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주장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간첩이나 김일성 공산주의의 체제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적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을 존경하시는 것입니까?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산주의자를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6. 당신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거짓말 대장이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가 참 말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무슨 말,
무슨 약해을 해도 그것을 믿을 사람은 대깨문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대통령 취임 1000일을 넘은 당신을 가리켜 수십 가지의 약속 중에 오직 한 가지 약속을 지킨 것이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끔찍한 환경에서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는데 현재 그 경험을 국민들에게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듭 속는 것은 비보들이나 하는 일이 아닙니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고 국민적 부끄러움이나 당신을 믿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 당신입니다. 7. 당신은 그동안 튼튼했던 안보 국방을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의 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드 배치 반대를 묵인하고 부대를 통폐합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 미사일로 도발을 해도 제대로 된 반응도 못하고 군대의 기본인 군사훈련도 중지하며 정리한 미 군사훈련도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중요한 위치인 육군을 주요 인사에서 배제하는 등 진정 국방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우리의 전통 혈맹인 미국을 배제하고 심지어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은 미군 철수론을 주장하고 국방 백서에서는 북한을 주적에서 빼서 국방의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는 등 이 나의 안보와 국방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국민을 특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고대인들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기대했던 것이 분노가 되어 밤잠을 설친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께 고합니다. 대통령의 남은 기간을 솔직해지시고 반성하면서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실정을 회복하는데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직을 물러나든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이것만이 본인도 살고 국가와 국인이 사는 길입니다. 8.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당신은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중국 편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보다 중국이 먼저였습니다.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는 말은 우한 코로나 병원균까지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무지입니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학계의 거듭된 권고,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국가들은 그 흔하던 마스크를 구하기 하여 온 동네를 헤매었으나 구하지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죽어도 중국이 먼저라는 당신의 친중사상 때문이 아닙니까? 당신의 고집이 온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우한 폐렴의 최고 전파자로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당신은 코로나19는 곧 종식될 것이라고 하였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엄청난 증식과 확진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첫 사망자가 나오던 날 청와에서는 기생충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 오찬을 하면서 무엇이 그리 즐거워서 입이 터지도록 파한대소하셨나요?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현실의 눈물을 참아가면서 분투하고 있는데 청와대 분들의 웃음은 자유이시나 그 태도로 인하여 국민들은 또 한 번 실망했습니다. 중국을 위한 당신의 끝없는 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배은망덕하게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인을 이유도 묻지 않고 얼마든지 받아들이며 우리의 세금으로 치료해주는 친절을 베푸나 중국은 우리 국민들을 돌려보내거나 거주지에 격리시키며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한국인의 입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바로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까? 이 같은 엄중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당신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를 답해 주십시오. 2020년 3월 5일 고대기독교회, 고대교우목회자회, 고대조찬기도회, 고대장로회, 고대기독학생교우회, 고대 65 기독인회, 고대 ROTC 기독인연합회, 고대경영대학원신우회, 고대기록법조인회, 고대 여자기독교우회. 앙콜 재방송 2021년 5월 13일 이후근 방송. 대통령의 남은 기간을 솔직해지시고 반성하면서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실정을 회복하는데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직을 물러나든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이것만이 본인도 살고 국가와 국인이 사는 길입니다.